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은 노상담 하는 날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달고 다른 처세술은 밥맛 없어. 긍정의 힘은 살짝 지겨워. 부정의 힘으로 순수하게 성공한다. 노상담. 최근 모발과 이별극을 겪으시면서 비극적인 홀로 남으신 황크라테스, 심리학계의 황크라테스,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무려 취득하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인증해버리신, 그 말씀하신 기법을 듣고 많은 분들이 감동했다. 역시 전문가구나. 농담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이 약 2분 정도 제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네요. 2분밖에 안 돼. MC 본인과 PD 분이 인정했다는 이 말이네요. 아니요. 제 주변에 우연히 들은 제 지인 한 사람이 그분 대단히 날카롭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게 맞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봐라, 다른 방송을. 네. 말해줬습니다. 어쨌든 오늘 상담도 이 분위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31살 회사원 여성입니다. 저는 약자에게는 부드럽게, 강자에게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최고라고 믿습니다. 남편이 도움이 나오는 유흥업소에 가면 저도 똑같이 그런 데 가고요. 남편이 술값을 많이 쓰면 저도 명품백을 삽니다. 육아든 가사든 철저하게 분담하죠. 대신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던가 남자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통념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도 그 점이 고맙고 편하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는 윗사람들에게 바른 소리만 하고 아부는 전혀 하지 못합니다.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 그 자리에서 따지죠. 사내에서 정치하고 높은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쌀쌀맞게 대합니다. 한마디로 전 노상담을 듣지 않아도 좋을 사람인데 문제는 이런 저의 태도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제 눈치를 보게 된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들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일을 시킬 때 제 눈치를 보고 팀장급 상사는 저와 말 섞는 걸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 내 평가에서 공격적인 태도로 팀 내 분위기를 흐린다는 평가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저를 무서운 여자로 생각하는 점, 직장에서 저를 공격적인 태도의 사원으로 생각하는 점, 게다가 여자로서 무섭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도 저는 싫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못하고 느낄 수가 있겠고, 직장에서는 저를 잘라낼 생각을 하거나 이직을 할 때 나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하면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되는데 이 부작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웃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왜냐하면 사연이 나가는 동안 저희 PD가요. 교수님이 워낙 저희가 의자를 바꿨거든요. 최근에 MBC 스튜디오 의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자로 바뀌었거든요. 첨단 의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갑자기 의자를 뒤로 확 제끼고 의자를 너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연 나가는 동안 저희 PD가 교수님에게 너무 의자를 느끼시니까 집에 갈 때 의자 싸드리겠다고 그런 대화를 하며 사연 나가는 동안 셋이서 너무 웃어서 제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다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상담 사연. 이분은 저희 노 상담 말이죠. 때로 단호하게 노해야 할 때가 있고 그때는 노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분은 노만 하고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노만 줄기차게 노 상담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스 상담이 필요한 분입니다. 거꾸로. 잘못 오셨네요. 이분은 예스 상담이 필요한. 이분은 나 상담이나 다 상담이나 뭐 예 상담이나 이런 데 가셔야 되는데. 꿈 상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전부 다
제압할 수 있는가? 네, 꿈속에서. 네. 어쨌든 이분은 우리 노상담의 취지를 약간 오해하신 것 같고. 이분은 당신의 신념에 충실하신 거예요. 약자에게는 부드럽게, 강자에게는 강하게 해야 한다.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최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뭐랄까요. 동의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왜요? 어떤 부분입니까? 약자에겐 부드럽게, 강자에겐 강하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래. 이런 태도 좋아. 네. 했는데 약자에게 부드럽고 강자에게 강한, 사실 저는 그런 게 신념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사람한테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요. 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고 안 어울려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이런 뭐랄까요? 복수심이자 기본적으로. 그리고 절대 당하지 않고 살겠다는 마음. 나를 무시하지 마. 난 절대 누군가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리고 당하게 되면 복수하고 말 거야. 그렇죠. 이 마음. 이런 분들이 대개는 피해의식에 시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약자에게 부드럽게 기본이 되는 인간에 대한 예의하고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전혀. 그래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념이 아닌 거죠, 이게. 제가 저희 책 한국인의 심리 코드에서도 참 설명을 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좋다 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통념과 같은 믿음인데 그게 마치 미신처럼 작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본인의 삶에 있어 당신이 굳게 믿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강자에게는 강하게. 그래서 약자에는 부드럽게. 근데 약자에게 부드럽게는 100년 해봤자 별로 안 느껴져요. 당연하죠. 예, 약자는 부드럽게 해줘봤자 그 약자한테는 그거조차도 사실은 강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그죠? 출발을 피해의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피해의식을 가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가 당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당할 경우는 반드시 복수해야지. 이런 자신의 마음을 그걸 신념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몇 가지 문구를 가져와가지고 이것은 신념이야 나의 라고 스스로 포장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알았어요. 왜 이분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았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그 피해의식이에요. 그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일반적인 나름대로의 인간 심리의 원칙이라고. 왜냐하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런 미신과 같은 신념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또 매달리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이 심리적인 원칙을 제가 알고 있어서 단지 그걸 언급을 했는데 네. 이분의 경우에 그게 어떻게 작동이 됐는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아까 신기한 사람이네라고 딱 보니까 이분 마지막 사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편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직장에서는 저를 잘라낼 생각을 하거나 이직을 할 때 나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정확하게 피해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기 두려움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이군요. 그래서 모든 이분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이 나쁜 경우, 항상 자기에게 피해가 들어올 경우를 가정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공포를 공격으로 해소하는군요. 지금. 그렇죠. 이 불안과 두려움을 공격으로 하죠. 그래서 공격이 최선의 뭐 수비다 뭐 이런 이 한국 축구의 그런가요? 예, 어쨌든 간에 한국 축구가 공격이 최선의 수비인가 생각을 했더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제가 헷갈렸어요. 네. 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따로 시간 마련하더라고요. 그렇죠. 축구 예. 매니아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런 거군요. 무서운 조그마한 자아가 있는데 네. 무서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다른데 이분은 그런 공포를 차라리 상대방을 공격을 해버려서 네. 나를 겁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아예. 나를 겁주지 못하도록보다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약간 또 착각을 하는 게요. 상황이 나를 겁주지 못하도록.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모두가 yes 할 때 no 하면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모두가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을 때 네. no든 yes든 자기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을 무서워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모두가 yes 할 때는 yes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만들 수 있고 자기를 더 잘 지킬 수 있는데 모두가 예스하니까 난 노해야지. 이런 방식은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을 더 강화시키고 자기의 불안감을 더 정폭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자기 공포를 자기 마음으로 한테서 더 숨기게 되겠죠. 숨기고 인정도 못하고요. 난 이건 신념이야라고 자꾸. 그렇죠. 네. 그거를 사실은 더욱더 위장하는 행동을 하게 되니까 더 어색하고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강화돼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서 사람들한테는 더 그렇게 돼야하고 뭐라고 하면 이것은 나의 신념이고 약자에게 부드럽게 강자에게 강하게 한다. 그럴듯한 문장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기가 기대기에 그렇죠. 자기 상황을 기대해서 나는 신념에 가득 찬 여자구나라고. 그래서 이런 여성분들은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꼭 임원까지 또 돼요. 필요한 자질 중에 네. 공격적이고 네. 승진하는데 필요한 자질 중에 그런 게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되면 이제 조직에서는 상당히 마초 스타일의 마치 여성이 아니라 남자인 것처럼 사람들이 느껴가지고 네. 그걸로 대개는 그 조직에서 존재감을 가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사까지는 간다. 예, 임원까지는 가요. 네. 근데 대개 그 이유가 상당히 안 좋아요. 음, 왜? 여성인데 남성으로 취급을 받고 남성으로 살았으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 뒤에서 저 사람 남편은 참 불행할 거야. 남편이 너무나 많은 희생을 겪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그 사람의 가정세에 대해서 실제와는 다르게 상당히 많은 뒷담화를 하게 되고 또 실제로는 어떤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사실은 임원의 역할을 한다는 건 부하 직원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야 나도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저분처럼 저런 멋진 모습으로 살아야지라는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긴 하죠. 아,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임원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다 알지만 우리가 네. 그냥 최소한 선발할 때는 인사권자가. 그렇죠. 인사권자는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젊은 이 사원들이 내가 저 사람처럼 될까봐 걱정된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다못해 자기 여자친구나 자기 부인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아는 누구는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반면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삶의 가치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임원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것이 뭐 사장, 회장이 못 되는 것이 아, 당연히 될 수는 보통은 이제 그 자리까지는 기능인이에요. 예. 특정 부분의 기능인으로서 그 영역을 잘하면 사실은 승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합 관리하는 사람, 그렇죠. 네, 관리 능력, 굉장히 감성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그런 통합 관리하는 능력이 이제 제일 높은 자리인데 그 자리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왜 소위 말하는 오너나 재고 이 경영자가 이런 분을 임원까지 이 선발을 하느냐 하면요. 자기 먹을 욕을 대신 먹게 하는 거죠, 보통은. 그 대신 먹는다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인이 아주 더티한 더러운 일을 할 때 그때 대타로 한번 탁 써먹기가 딱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성질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 무슨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이 나쁜 인간이니까 나쁜 짓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그 조직의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로 안 봐요. 그래서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잘 안 돌리게 되는. 조직 운영의 기본이죠. 가장 나쁜 사람을 중간에 딱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충성하느라고 여러 가지 과잉 행위를 하고 나서 네. 그 행위의 잘못을 그 사람이 다 뒤집어 쓰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니, 참으로 재밌는 것은 네.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걸 모르는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안타까워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 이 여성분도 아마도 승진을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네. 그런 식으로 조직에서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죠. 본인은 승진이라고 생각하는 네. 조직이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효가 닿으면 예를 들어 원석이 너무 지나치다든가 네. 그럼 바로 버리죠. 그렇죠. 회사에서. 근데 당분간은 회사에 잘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별로 그렇게 자기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가장 고민했던 거는 이분은 지금 자기가 여자로서 무섭다는 인상을 주는 걸 싫다. 나름대로 여성성이나 뭐 어떤 부드럽고 한 그런 걸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당신의 삶의 기본 원칙이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그거를 바꾸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분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게 주위 있는 사람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공격적이라서 무섭다라고 아니라 이분은 저분이 말로 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서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서 무섭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신념을 강조하고 특히 네.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념을 강조하고 자신의 원칙이 있다고 말하고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는 인간들은 항상 반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대부분은 네. 보면 결국은 겁먹은 동물이에요. 이 놀라운 통찰. 네, 감사합니다. 이야, 역시 머리카락 많은 인간들이 간혹 가다가 간혹 네. 걸린 겁니까? 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얼굴을 굳히고 비장하게 신념과 원칙을 얘기하고 항상 네. 근본주의를 말할 때 그렇죠. 그 뒤에 항상 보면 저 겁먹었구나. 그렇죠. 겁먹은 한 마리 동물이 울부짖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근본주의라는 사람들이 아주 무지막지한 폭력을 쉽게 행사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원칙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강요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가? 근데 겁먹은 동물이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죠. 네. 겁을 먹었을 순간에. 그렇죠. 자기가 패닉 상태에 빠져서 평소라면 하지 않을 정도, 자기가 다치는 줄도 모르고. 아니 마구 완전히 덤비거든요. 이 코너에 몰린 그러죠. 쥐는 고양이한테도 덤벼들거든요. 그렇죠. 그겁니다. 저는 이분이 인생에 있어서 겁먹은 채로 잔뜩 웅크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까봐 지레 네.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공세적으로 대처하여 자기가 피해 입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도망가는 겁먹은 동물.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어린 시절의 경험, 부모의 양육 형태,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 때에서의 주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서 나름대로 본인이 지금은 상당히 강하고 무서운 여자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본인이 거의 심리적으로는 겁먹은 동물처럼 지내왔다. 거기에서 스스로 나름대로 생존 전략이라고 이 만들었던 이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들죠.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현재 본인이 실제로 상당히 공격적이고 무서운 행동을 보이는 것 자체가 그것이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본인이 진짜 코너까지 몰려가지고 죽자 살자 이판사판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통찰을 이분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심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서로 회사에서 잘 나간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한테는 조금의 위안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당신은 상당히 지금 이 피해의식에 있는 거다. 그리고 상당히 당신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항상 남편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상사가 나를 이상한 데로 보내지 않을까? 인사고과가 나빠지지 않을까? 쟤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건 틀림없이 나에 대해서 쑥덕거리는 거야. 이런 생각, 남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에 대한 두려움을 일단은 끊어야 돼요. 우선 자기가 왜 그러는지 본인이 이제 쉽게 원칙과 신념을 얘기했지만 본인이 원칙과 신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부터.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인정이 되면 아마 나머지는 알아서 풀릴 수 있지 않겠나요? 그렇죠. 이분은 사실 원칙과 신념 없으세요. 단지 자기가 택해야 되는 행동 방식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거 완전 이런 분들을 보고 되게 칼잡이라고 그래요. 그 칼을 지시 동 하면 동쪽에서 팍 휘두르고 서 하면 서쪽에서 팍 휘두르고 지가 왜 칼을 휘두르는지 누구한테 휘두르는지 모르고 그냥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생존 본능인데 그래 그렇죠. 놓고 자기가 그럴듯하게 기댈 수 있는 원칙 하나를 빌려오는 거죠. 그렇죠. 거의 네. 닌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조직에는 항상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뒤처리할 때 항상 쓰죠. 잘 써요. 그리고 버려진다. 그 네. 역시 버릴 그것이 수밖에 없어. 거의 모든 조직에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그런 칼잡이로 쓰이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죠. 보면 네. 자기만은 예외일 거라고 다 착각으로 결론이 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상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지나치게 신념과 원칙을 강조할 경우 그 사람은 10중 8구 겁먹은 동물이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노상담하는 날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달고 다른 처세 술은 밥맛 없어. 긍정의 힘은 살짝 지겨워. 부정의 힘으로 순수하게 성공한다. No 상담. 최근 모발과 이별극을 겪으시면서 비극적인 홀로 남으신 황크라테스, 심리학계의 황크라테스,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무려 취득하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해줬습니다. 어쨌든 오늘 상담도 이 분위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31살 회사원 여성입니다. 저는 약자에게는 부드럽게, 강자에게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최고라고 믿습니다. 남편이 도움이 나오는 유흥업소에 가면 저도 똑같이 그런 데 가고요. 남편이 술값을 많이 쓰면 저도 명품백을 삽니다. 육아든 가사든 철저하게 분담하죠. 대신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던가 남자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통념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도 그 점이 고맙고 편하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는 윗사람들에게 바른 소리만 하고 아부는 전혀 하지 못합니다. 상사가 인증해버리신. 네. 말씀하신 기법을 듣고 많은 분들이 감동했다. 역시 전문가구나. 농담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이 약 2분 정도 제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네요. 2분밖에 네. 안 되나? 없거든요. MC 본인과 PD 분이 인정했다는 이 말이네요. 아니요. 제 주변에 우연히 들은 제 지인 한 사람이 네. 그분 대단히 날카롭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게 맞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봐라. 다른 방송을. 네. 부당한 요구를 하면 그 자리에서 따지죠. 사내에서 정치하고 높은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쌀쌀맞게 대합니다. 한마디로 전 노 상담을 듣지 않아도 좋을 사람인데 문제는 이런 저의 태도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제 눈치를 보게 된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들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일을 시킬 때 제 눈치를 보고 팀장급 상사는 저와 말 섞는 걸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 내 평가에서 공격적인 태도로 팀 내 분위기를 흐린다는 평가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저를 무서운 여자로 생각하는 점, 직장에서 저를 공격적인 태도의 사원으로 생각하는 점, 게다가 여자로서 무섭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도 저는 싫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못하고 느낄 수가 있겠고, 직장에서는 저를 잘라낼 생각을 하거나 이직을 할 때 나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하면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되는데 이 부작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웃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왜냐하면 사연이 나가는 동안 저희 PD가요. 교수님이 워낙 저희가 의자를 바꿨거든요. 최근에 MBC 스튜디오 의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자로 바뀌었거든요. 첨단 의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갑자기 의자를 뒤로 확 제끼고 의자를 너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연 나가는 동안 저희 PD가 교수님에게 너무 의자를 느끼시니까 집에 갈 때 의자 싸드리겠다고 그런 대화를 하며